70살 윤말자 할머니는 완벽한 며느리 차세림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인감 도장을 확인하는 순간 세림이 가짜 도장으로 3천만 원을 빼돌린 상습 사기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혼인신고마저 위조였던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말자는 무너졌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을 회관에는 할머니들의 수다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후 2시 노인정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윤말자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손에는 며느리 차세림이 챙겨준 고급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세림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말자야, 또 며느리가 챙겨준 거야? 오현미가 부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말자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림이가 말이야. 어제도 은행에서 예금 금리 비교해서 가져왔더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 친구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누구는 며느리가 명절에만 얼굴 비춘다고, 누구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소연하는 판에 말자의 며느리는 정말 특별했거든요. 세림은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예약부터 각종 보험관리, 심지어 투자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자야, 세림이가 금융 쪽이라는 거야? 현미가 궁금해하며 물었죠. 말자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원래 머리가 좋은 아이야. 대학교에서 경영학 공부했다더라고. 우리 지환이가 정말 복 많은 아이지. 이때 세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모임 잘 다녀오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말자는 문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자상한 며느리를 둔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아이고, 정말 부러워 죽겠다. 현미가 혀를 찼어요. 우리 며느리는 명절 음식도 친정 가서 해온다고 하는데 세림이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말자복이야 정말. 요새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말자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세림이 너무 완벽해서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지환이가 해외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상황에서 세림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니 벌써 세림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림아, 어떻게 오는 걸 알고 나와 있었어? 그냥 시간 계산해서요.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세림의 세심한 배려에 말자는 또 한 번 감동했죠. 저녁 식탁에서 세림은 말자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머님, 이번 달 예금 만기되는 것 있잖아요. 금리가 좀 올랐으니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세림을 보며 말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림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말자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지난달 투자 수익률 나왔어요. 세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이게 뭔 소리야, 세림아? 말자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세림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 퇴직금 일부로 시작한 펀드가 이만큼 올랐어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좋은 수익이 나고 있죠. 숫자에 약한 말자였지만 세림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내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세림은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감탄했어요. 아이고, 우리 세림이가 이런 것까지 다 알다니. 나 같은 늙은이는 은행에 그냥 맡겨두는 게 전부였는데. 세림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도 배우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요새는 노인분들도 투자 많이 하세요. 그때 세림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새로운 보험 상품인데 정말 좋아요. 기존 보험보다 보장도 더 크고 만기 때 받는 돈도 더 많아요. 복잡한 약관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를 보며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너무 어려워. 괜찮아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세림은 말자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죠. 저 때문에 어머님이 손해 보시겠어요? 제가 밤새 비교해 봤는데 이게 정말 최선이에요. 세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말자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 세림은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환 오빠랑 제 혼인신고 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 말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 게 있어야 하나?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세림은 환하게 웃었죠. 맞아요. 이미 다 처리했어요. 그런데 보험 수익자 변경할 때 필요해서요. 말자는 세림의 꼼꼼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들을 혼자 다 처리하고 있다니 정말 대견했어요. 세림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쩔 뻔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저녁 무렵 아들 지환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세림이가 잘 챙겨드리고 있나요? 말자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세림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보다 더 자주 안부 묻고 이것저것 다 챙겨줘. 전화를 끊은 후 세림은 말자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어머님, 피곤하시죠? 요새 은행 일로 자주 나가시느라. 말자는 세림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진짜 딸 같은 세림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날 밤 말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7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며느리지만 세림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것만으로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른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때 세림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잘 못 주무셨어요? 세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말자는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세림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일찍 눈이 떠졌어. 괜찮아. 말자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아침을 먹으면서 세림은 유독 많은 말을 했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심지어 어제 본 드라마 얘기까지. 평소 조용한 편이던 세림치고는 너무 수다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이런 날엔 나들이라도 하고 싶어요. 말자는 세림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세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자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세림아, 무슨 일 있어? 왠지 오늘 이상해 보이는데. 세림은 당황한 듯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컨디션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아침을 마친 후 세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예금 갱신 마감이 오늘까지거든요. 말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금 갱신? 그런 게 있었나? 네, 제가 미리 확인해뒀는데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세림은 말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인감 도장 어디 있어요? 말자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서랍 안에 있을 거야. 항상 그곳에 보관하거든. 하지만 세림은 이미 손에 도장을 들고 있었어요. 아, 여기 있네요. 그 순간 말자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세림이 들고 있는 도장이 자신의 것과 미묘하게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내 도장 맞아? 네, 맞아요. 어머님 성함 새겨진 거 맞죠? 세림의 대답은 빨랐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세림은 평소보다 더 자주 말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실제로는 날씨가 화창하고 길도 마른 상태였는데 말이죠. 말자는 세림의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에 세림은 계속 시간을 확인했어요. 어머님, 조금 빨리 걸으실 수 있어요? 마감 시간이 있어서요. 말자는 평소 천천히 걷는 편이었는데 세림의 재촉에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세림은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말자가 힐끗 보려고 하면 재빨리 화면을 가렸어요. 누구야, 세림아? 아, 그냥 친구예요. 별일 아니에요. 세림의 답변은 어색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기 직전 세림이 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세림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하면서도 조급해 보였어요. 말자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맞아주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보였는데 세림은 재빨리 번호표를 뽑고 말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세림이 창구로 향하는 동안 말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익숙한 은행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 직원이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기억하시죠? 도영은 말자가 자주 보던 창구 직원이었어요. 항상 친절하고 꼼꼼해서 말자가 좋아하는 직원 중 하나였죠. 아, 도영이구나. 오늘도 바쁘게 일하네. 도영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말자에게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어르신, 조심스럽게 여쭤볼 게 있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난주에 위임 서류 처리하신 거 기억하세요? 말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위임 서류? 무슨 위임 서류? 도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명의로 금융상품 변경 위임장이 접수됐거든요. 며느리분께서 처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세림이가 혼자 처리했나? 도영은 말자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때 도장이 좀 이상했어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평소 어르신 도장과 인상이 달랐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말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림이 창구에서 돌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도영은 재빨리 일어나면서
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도장 잘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어요. 세림이 돌아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도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말자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그냥 안부 인사했어. 세림은 안도하는 듯 웃었지만 말자는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번호가 불려서 창구로 갔을 때 다른 직원이 업무를 담당했어요. 중년의 여직원이었는데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객님, 이 상품으로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세림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저희가 이미 충분히 검토했어요. 이게 더 좋다고 판단됐거든요. 직원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장 찍어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말자는 도영의 말이 떠올랐어요. 도장을 잘 확인해 보라고 했던 그 말이요. 세림이 내민 도장을 받아들면서 말자는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무게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았어요. 질감도 미묘하게 달랐고요. 어머님, 빨리 찍으세요. 세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세림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말자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에서 말자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에서 가져온 진짜 인감이 가방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두 도장을 비교해 보니 확연히 달랐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새겨진 글씨체도 달랐어요.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말자는 혼란스러웠어요. 세림이 왜 가짜 도장을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말자는 진짜 도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가짜 도장은 가방에 숨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창구로 돌아갈 때 말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창구로 돌아온 말자를 보며 세림이 불안한 듯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말자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직원이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도장 찍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림이 재빨리 가짜 도장을 내밀었지만 말자는 그 손을 살짝 막았어요. 잠깐만, 내가 직접 할게. 말자는 주머니에서 진짜 인감을 꺼냈습니다. 세림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걸로. 하지만 말자는 이미 진짜 도장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꾹 눌렀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직원이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도장이 기존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인감과 다른 것 같은데요. 세림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인감 사본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찍으신 게 원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처리된 서류의 도장은 이것과 달라요.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다른 직원을 불러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세림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가요. 나중에 다시 와요. 하지만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곧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박경식 지점장은 말자를 잘 아는 사이였어요. 말자 고객님, 무슨 일이시죠?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지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시 상담실로 가시죠. 상담실에서 지점장은 과거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고객님, 지난주 화요일에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요일? 나는 그날 집에 있었는데. 세림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데리러 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사용된 도장이 지금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점장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혹시 도장을 2개 가지고 계세요? 말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뿐이에요. 평생 이것만 써왔어요. 지점장은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CCTV 확인해 보세요. 화요일 오후 2시경 영상 말이에요. 잠시 후 모니터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에는 세림이 혼자서 서류를 처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저건 내가 아니야. 말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서 친구들이랑 화투 쳤어요. 현미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세림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지점장이 세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본인이 아닌 분의 명의로 거래를 하신 건가요? 세림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말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세림이, 그렇게 자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세림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요. 세림아, 이게 무슨 일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세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거든요. 말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세림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상담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세림의 친절, 세심한 배려, 그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점장 박경식은 즉시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과거 거래 내역을 전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인감 대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세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도영이 컴퓨터 앞에 앉아 말자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이거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이상한 거래들이 여러 건 있어요. 화면에는 말자가 전혀 모르는 금융 상품들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말자가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 펀드, 보험, 대출까지 온갖 금융 상품이 말자 명의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세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이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점장님, 이 모든 거래에 사용된 인감이 전부 가짜예요. 진짜 인감과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발견됩니다.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도영이 또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전부 차세림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금 계좌도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고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점장이 세림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짓인가요? 세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CCTV 영상들을 검토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지점장님, 지난 한 달 동안 차세림 씨가 혼자 온 적이 총 7번이에요.
매번 다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처리했습니다. 영상 속 세림은 능숙하게 가짜 도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말자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림아, 정말 이 모든 게 내가 한 거야? 세림은 고개를 들어 말자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표정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세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너무 쉽게 믿으셨잖아요. 그 말에 말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지점장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네,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70대 고령자이고 가해자는 며느리로 위장한 사기꾼입니다. 전화를 끊고 말자에게 말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도영이 피해 규모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3천만 원 정도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입된 상품들을 모두 해지하고 원상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말자는 그 금액을 들으며 현기증을 느꼈어요. 3천만 원?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내 퇴직금 대부분이야.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림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지점장이 말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사기 행위가 명백하니까 원상복구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말자의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메울 수 없었어요. 상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세림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지환이는 알고 있어? 세림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오빠도 모르죠. 저와 결혼한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말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까지 속였다는 뜻이었거든요. 혼인신고도 가짜였고 며느리라고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말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형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은호 형사입니다. 신고받고 왔는데 피해자가 윤말자 할머니시죠?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은호 형사는 세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차세림이군요. 세림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림. 아, 여기 있네요. 화면을 보던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이 사람 정과가 상당합니다. 말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과가 뭐예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범죄 기록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똑같은 수법으로 15건의 사기를 저질렀어요. 모두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말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15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로 며느리나 친척으로 위장해서 노인분들께 접근하는 수법이에요. 차세림은 이미 저희가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상습 사기꾼입니다. 지점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이 사람 실명도 가짜인가요? 형사가 자료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본명은 맞는데 신분증이나 기타 서류들은 대부분 위조된 겁니다. 특히 혼인신고 서류는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말자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지환이와 결혼한 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형사의 대답에 말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사가 세림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차세림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림은 체념한 듯 순순히 따랐지만 말자를 바라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왜 그랬어? 말자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세림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너무 쉬웠을 뿐이에요. 노인분들은 외로우니까 친절하게만 해주면 금방 믿거든요. 그 말에 말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외로움과 선량함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습니다. 형사가 세림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세림이 다시 한번 뒤돌아봤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겠지만 어차피 혼자 사실 거 아니에요? 저라도 없으면 더 외로우셨을 텐데. 세림의 말은 마치 독화살 같았어요. 말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거든요. 도영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외롭고 쓸쓸하니까 저한테 의지했던 거죠. 형사가 세림을 제지하며 끌고 나갔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하지만 세림의 말은 이미 말자의 마음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외롭다는 것, 그래서 쉽게 속았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상담실에는 말자와 은행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자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말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배신감이었어요. 도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잘못은 사기꾼에게 있어요. 할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쉽게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경찰차가 사라진 후 말자는 한동안 은행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점장과 직원들이 피해 복구 절차를 설명해 주었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으면서 말자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세림이 없는 집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거실에는 세림이 놓고 간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고 부엌에는 아침에 함께 먹었던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어제와 같은데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말자는 세림이 사용하던 방을 들여다봤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서랍을 뒤져보니 가짜 서류들이 여러 장 나왔어요. 혼인신고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위조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지환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세림이가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말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도 세림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요? 지환아,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말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환이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전화로는 힘들어. 빨리 와라. 말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노인 대상 금융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가기 싫었지만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회관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말자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현미가 말자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말자야, 정말 고생 많았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어.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강사가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말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났던 적이 없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말자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어요.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똑똑해서 의심하지 못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가족이나 은행에 확인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특히 도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찍어야 해요. 말자의 경험담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말자 씨,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라면 너무 창피해서 밖에 못 나올 것 같은데. 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창피하고 한심했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너무 착해서 속은 거지,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에요. 말자의 말에 박수가 터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자는 은행에 들렀어요. 이제는 세림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도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금 만기 확인하러 왔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할 거야. 말자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스스로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환이가 와 있었어요. 아들은 세림의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말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속았는데 너야 더 그렇지. 말자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더 조심하고 더 꼼꼼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저녁을 먹으면서 지환이 물었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살던 대로 살 거야. 다만 이제는 내 일은 내가 직접 하겠어. 도장도 통장도 모든 걸 내 손으로 확인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햇살이 비치는 거리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길 한복판에서 말자는 작게 속삭였어요. 가족도 도장도 이젠 내 손으로 확인할 거야. 그 말에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스스로를 믿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